마스크 쓰는 게 불편한데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강의를 하는 거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강사가 되셔서 마스크를 벗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이번 년 초만 해도 마스크 쓰고 어떻게 여름을 나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마스크 있는지도 별로 느낌 안 오시지 않으세요? 네, 이 적응의 동물인 게 정말 무시무시한 건데 이게 몇 년이 갈지 여러분 30년 뒤에도 우린 마스크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그 이제 어르신분들은 물을 사 먹는다라는 게 요즘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인 걸 수 있거든요. 누가 물을 사 먹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확장하면 공기 사 먹지 않을까요? 이미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네, 깨끗한 공기 압축해서 팔아요. 지금이야 비싸고 잘 안 쓰겠지만 나중에는 물을 사 먹듯이 공기를 사 먹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들 이제 등에 산소통 하나씩 메고 다니는 거죠. 나는 그 에베레스트 상공 8,000m의 공기를 지고 다닌다. 좀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넌 어디 공기 쓰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공기는 역시 에베레스트지 뭐. 물도 제주 삼다수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 물 맛을 아는 분들은 삼다수가 제일 맛있대요. 근데 이걸 사 먹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또 벌써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을 뚫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강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게 대단해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대단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기 좋은 속리산에 와서 실제로 여기를 왔다 가시면 잠도 좀 잘 오고 잠을 자면 깊게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개운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힐링하러 온 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강의 듣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 이 사업성 때문에인 건데 전시관 강사님이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인데 제가 왜 또 왔냐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 라거나 난 여기 지금 왜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 라거나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 속리산이라서 등산복 입고 오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 왜 내가 앉아있지?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딴 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으니까 제 시간 동안 이 사업이 이런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요. 이게 직장도 아니고 자영업도 아니고 사업입니다. 사업은 이렇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데 향후에 잘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일.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 되는데 향후에 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걸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비전이란 게 중요하더라고요. 비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미 일어난 일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얘기 2020년은 코로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고민을 해보면 정말 1월 때부터 코로나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2002년에 뭐 생각나세요? 월드컵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때 뭐 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때 고1이었는데 그때 한라산에 수학여행 갔던 게 생각납니다. 한라산을 등반하고 와서 그때 우리나라가 평가전인가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5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막 저희들끼리 모여서 베개 싸움하면서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한 해는 월드컵이었죠. 2020년을 돌이켜 보면 나중에 코로나일 겁니다. 그럼 코로나를 빼고 이 해를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이 코로나가 사실은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는 계속 올까요, 안 올까요? 무조건 올 겁니다. 아까 전시환 강사님이 돌 굴러오는 거로 비유를 하셨는데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돌이 굴러오는 것처럼 자연재해.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적으로 올 건데 모르죠. 공기 감염으로 전파되는 아주 악성 바이러스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산소통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 답을 찾고 나갈 건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네. 점점점 험난해질 거니까 그 방법을 이 안에서 찾자라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죠. 정말 많은 위기예요. 뭐 여행업, 스포츠 이제야 이제 1단계 돼서 야구나 축구 관중들이 이제 20% 25% 반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전에는 무관중 경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경기하는 선수들도 힘들고 심지어 경기도 안 열리고 그 관련 특히 문화 예체능 쪽은 이번 해에는 거의 그냥 다 파산이더라고요. 공연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무대 연출하는 분들, 조명 뭐 이런 분들은 일거리가 아예 없는 형태가 되었죠. 국가에서 뭐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그거 갖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굉장한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수치예요. 면세점 영업이익이 96% 급감. 여러분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급감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작년에 100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4억을 벌었어요. 이 얘기거든요.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라 벌어들인 이익이요. 심각하죠. 그래서 면세점 권한을 가져오는 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인데 어렵게 어렵게 딴 걸 이번에 많은 업체들이 그냥 반납하고 파산 신청하고 안 할게요 했잖아요. 안 팔리니까. 면세점이란 게 여행을 가야 면세점을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여행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해외 간 다음에 2주 동안 격리당해요. 그 다음에 여행을 하고 한국 들어와서 다시 2주를 격리당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격리할 자신 있는 분들만 지금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지금 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부자들은. 정말 똑같은 돈으로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근데 이제 늘 힘든 거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들은 여행 가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이 사업으로 보통 사람에서 좀 넘어서 봅시다. 사실 그게 이 사업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직원을 줄여야 합니다. 이게 7월 기사예요. 그 제가 몇 달 전에 강의 때 썼던 건데 학원들 학생들 발길이 끊어집니다. 뭐 이런 거죠. 제 엠보인 수강생이 군대 2년을 끝내고 복학생으로 이제 복학하려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신입생들 밥 사준다고 그 학교 전통이 있어요. 성균관대는 그 복학생이 신입생 밥을 사줘야 돼요. 엄청 많이 사줍니다. 제 친구는 그 한 500만 원 쓴 것도 봤어요. 그 행복하대요. 뭐 신입생들 밥 사주는 게 그 인기 있는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돈을 모아놓고 복학을 했는데 9개월째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거죠. 자기가 뭐 하러 복학했는지를 모르겠대요. 지금 현재. 자, 이러다 보니까 대학교 근처에 상권이 죽어버렸죠. 줄줄이 문 닫는 겁니다. 저희 부천센터도 부천대학교 옆에 있잖아요. 거기가 대학로예요. 나름 와보시면 별로 없지만 대학로래요. 거기가. 근데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점포들이 이제 직원을 줄여야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7월 달 기사인데 뭐 은행도 그렇고 은행은 좀 더 심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 은행 때문에 잘 안 가죠. 이 기존의 은행들이 점포를 이번 해에 140개를 없앴어요. 점포를 없애면 직장인들은 어디 갈까요? 뭘 어디 가요? 집으로 가야지, 그렇죠? 일한 곳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은행이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은행 점포에 있는 직원들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바꿨어요. 계약직은 해고해도 크게 기업에 타격이 없습니다. 이걸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죠. 자, 그래서 지난달 9월 달에요. 취업자가 40만 명이 급감했대요. 뭔 얘기예요? 4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지금 뭐 취업률, 고용률 최악이죠. 실업자가 100만 명대입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통계를 다 믿을 건 아닌데요. 여러분 100만 명이 지금 일이 없어서 놀고 있대요. 그럼 우린 이런 생각하죠. NRC 하지. 그렇죠? 예. 이 얘기는 그분들이 뭔가 자산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고 돈을 쓰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들도 힘들어진 거죠. 예전처럼 돈을 안 쓰니까. 그래서 돈을 쓰세요 해도 있어야 돈을 쓰죠.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이래요. 이제는 직원을 내보내다가 혼자 하는 사장들이 늘어났대요. 18만 명이 직원을 다 내쫓고 가게에서 혼자 일한답니다. 사장님 혼자. 나홀로 점포 뭐 이런 형태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늘다 이제는 아예 그냥 문 닫고 임대가 늘어나죠. 예전에는 그 강남, 명동 이런 아주 주요 상권은요 건물들이 값이었어요. 예, 왜냐면 목이 너무 좋으니까 비싼 돈 주고 들어가잖아요.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강남, 명동에 빈 공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할 거면 사실 지금이 좋아요. 창업을 할 거면, 오프라인 창업을 할 거면 문제는 버텨야 되는 건데
한 1, 2년 정도 버틸 돈 있으시면 창업하기엔 지금이 제일 좋더라. 근데 1, 2년 정도 버틸 돈 들고 창업하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 쉽지 않은 형태로 갑니다. 이제 건물주도 갑이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누가 갑이 될까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사는 거 갑으로 살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 그러고 싶어서 NRC를 하는데. 근데 누군가는 이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늘 영웅은 난세에 나오지 평화로운 세상에 영웅은 필요 없어요. 그거 아세요? 난세의 영웅들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면 참수당하는 거? 살인당해요. 그 역사를 잘 보시면 영웅들은 늘 평화로워지면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배반을 당하든 여러 가지 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영웅들이 나왔지 평화로운 시대에는 영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 형태는 저희에게 이제 주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영웅이 나올 거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만약에 세상이 평안하잖아요. 별로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득권층이 계속 기득권이 됩니다. 그걸 놓지 않으려고요. 근데 세상이 굉장히 불안해지면 이 계층 이동이 활발해집니다. 부자가 몰락하고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 전환이 굉장히 빨라져요. 요즘 많이 들리는 것들이 물론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기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개인이 10억, 20억, 100억대의 자산가가 되는 일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런 거 느껴지세요? 지금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기존의 기득층들이 위험한 시대가 됐다고요. 왜 위험하냐면 전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는요 하나의 기술을 배우려고 예를 들어 제가 뭐 초밥을 좋아하니까 초밥의 전문가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밥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밑에서 바로 초밥 찌는 방법을 알려줘요? 아니요. 5년 10년 동안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맨날 밥만 짓다가 아니면 칼질만 하다가 튀김만 하다가 도대체 초밥은 언제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가 아주 늙으시고 은퇴할 때쯤 제자를 만드는 그 수십 년을 견뎌야 전문가가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관심만 있으면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중수까지는요 돈 안 내고 다 배워요. 유튜브든 어디든 정보가 넘쳐납니다. 관심만 있으면 전문가 수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취미로 요리하는데 전문가보다 잘하고 취미로 사진 찍는데 전문가급이고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고요. 이 안에서 새로운 경제가 창출될 겁니다. 누구에겐 계속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빨리 변합니다.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란 책을 읽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건 기업이라고 그래요. NGO 단체랑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게 법이랑 교육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돈 버는 방법이 뭐냐면 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으로 미리 들어가서 그럼 무법이죠. 합법 불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 상태에서 돈을 벌다가 법이 제정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 심판을 안 받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돈을 벌어요. 생각의 속도가 그의 내용이죠. 그랬더니 기업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기업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데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은 비대면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 형태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SK는요 신규 사원의 면접 채용 그리고 근무까지 지금 현재 집에서 다 하고 있어요. 회사를 나오지 않아요. 대기업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SK 직원이 됐는데 집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면접도 집에서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기업 직원이 된지를 모르는 형태로. 좀 감이 없겠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일하고 있으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서 일하면 집에 가고 싶은데 집인 겁니다. 엄청 힘들죠? 여러분 집에서 일이 잘 안 돼요. 원래 집은 쉬는 곳인데 거기서 일을 하래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진짜 능력자가 될 거고 이런 비대면 시대에 언택트 방식의 일들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업이 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잘 되는 거예요. 이 대기업들이 기업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 다 집에서 일하니까요. 이런 형태로 갑니다. 원래 올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진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이 방식으로 갈 거면 그래도 나는 예전 방식이 좋아 이러고 있으면 돈을 못 버는 거고 이 방식에 합류해서 조금 더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늘 너무 일찍 나가면요 힘들어요. 세상이 움직이는 것보다 반보 정도만 빨리 가면 승자가 되더라고요.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우리도 움직여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 수혜의 많은 기업들이 있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말도 안 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위주의 비대면 형태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NRC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작한 지 20분 지났는데 빨리 나와서 NRC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그렇구나, NRC가 최고구나, 빨리 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전 그게 싫어요. NRC 좋은 거는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제. 그리고 전 시간 강의 제대로 들었으면, 어렸을 때 한약 먹고 뭐 무 먹거나 이런 것만 안 했으면, 머리 안 다쳤으면 괜찮은 사업인 거 다 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할 거면 제대로 할 건가 대충 할 건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업은 여러분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사장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이 어디까지 갈지 확장을 고민해야 되는데, NRC 좋다가 아무리 얘기한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아이템이 이런 시대 상황과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현실로는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아이템과 우리의 사업 방식이 앞으로의 방식에 더 잘 맞는 거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알아보시라고요. 1박 2일 동안. 제 말에 홀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믿고 싶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이게 고단수 뭐 이런 거죠. 카카오뱅크가 내년에 IPO 주식 상장을 하는데, 뭐 벌써 장외 거래로 엄청난 가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요, 이번 년에 3개월 일해서 작년 1년 일한 돈을 벌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은행원이면요, 엄청난 직업군이었잖아요. 블루칼라의 최고봉, 들어가기만 하면 철밥통. 근데 여러분, 은행권에 철밥통이란 게 지금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이번에 우리은행인가 본인 우리은행 직원들이 자기 가족들 셀프 대출 받아갖고 집 사고 난리 났잖아요. 자, 이렇듯이 이제 기존의 조직들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괜찮은 직업군이라는 것들이 무너집니다. 새로운 영웅들이 탄생합니다. 그게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조차 이제는 비대면으로 바뀌어요. 이번에 그 부천역에 CGV 건물 1층에 엄청 상권 좋은데 KT 대리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내부 공사 중이더라고요. 새로운 스마트 대리점으로 바꿉니다. 뭐 이렇게 광고해놨어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무인 형태, 키오스크 형태의 대리점 형태로 바뀝니다. 이미 자라라는 옷 브랜드가 있어요. 그 뭐 한약방 그런 거 아닙니다. 자라라는 브랜드랑 H&M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스파라고 하죠. 옷 브랜드는 이제 매장을 어떻게 바꿨냐면 입어보기만 하는 매장으로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옷을 안 삽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셔갖고 옷 다 입어본 다음에 택에 있는 모델명 보고 네이버에서 안 쳐보셨어요? 다 그랬죠. 왜 나만 그런 것처럼, 그렇죠? 보니까 여기 택에는 14만 원 써 있는데 온라인 네이버에 간 똑같은 모델명인데 10만 원이면 여러분 어디서 사셔야 돼요? 그래도 백화점에서 돈을 쓰고 여기서의 공간과 조명과 이 매장 비용하고 좀 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델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 어디서 물건이 온지 아십니까? 내가 입어본 그 매장에서 보내는 물건이에요. 백화점 매장들이 온라인에서 물건 올립니다.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현재 매장일 해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낮에는 거기서 옷 팔고 저녁엔 뭐하냐면 온라인에 옷 올려요. 그래야 팔리니까. 어차피 이럴 거면 그냥 그렇게 해드릴게요 한 게 지금 옷 브랜드의 트렌드라니까요. 지금 자라 매장 가면요, 못 사요. 옷을 뭐 사면 살 수 있는데 사지 말라 그래요. 그냥 거기서 설명해요. QR코드 찍고 그냥 온라인에서 사세요. 여기는 그냥 옷을 입어보는 공간입니다. 괜찮죠? 이제 아예 마케팅 개념이 달라지는 세상을 저희는 살아요. 언택트에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대리점들도 이제 만나지 않고 개통하는 게 일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 돼요. NR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흐름에 못 따라가면 저희도 밥 굶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따라가고 있고 앞서고 있으면 비전이 있는 일이죠. 이런 걸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편의점이 무인화가 늘어납니다. 제 강의 들으셨던 분은 몇 년 전에 이 얘기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무인 판매 편의점이 늘어납니다라는 건데, 이미 많이 이게 실용화가 됐습니다. 뭐 CU나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낮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몇 시 딱 되면 무인화로 바뀌는 데가 있고 24시간 무인인 데도 있습니다. 그럼 뭐 문이 어떻게 열리냐면 신용카드를 넣어야 문이 열려요. 편의점이. 그리고 물건 들고 나오는 순간 신용카드 결제됩니다.
이런 형태로 무인 판매점이 편의점이 늘어나고요. 스마트 동네 슈퍼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편의점 브랜드는 아닌데 동네에 있는 슈퍼 형태의 사업인데 이번에 하나 처음 생겼대요. 밤에는 무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사장님이 물건 이게 결제해 주시고요. 딱 밤 되면요 그냥 무인화로 바뀌어요. 근데 밤에 가면 술하고 담배를 못 삽니다. 밤에 술을 사러 가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게 약간 맹점이에요. 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술제. 낮에 술 사러 가세요? 그럼 고수인데 낮술은 고수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은 그거는 이제 풀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술을 사둬라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래도 밤에도 아니 편의점 어차피 차리는데 밤 동안 알바 쓰면 그 최저 시급만 줘도 크잖아요. 근데 무인화로 돌려놓으면 그거 안 내도 되니까 덜 팔려도 이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무인 편의점 한 8개 정도 갖고 있으면 인생 깔끔하게 괜찮아요. 월세 받는 거랑 비슷한 형태니까 이해되시죠? 우리 빨리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갖고 무인 편의점 10개씩 가져봅시다. 반응이 왜 이러지?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코인 노래방보다 이게 더 괜찮아요. 코인 노래방은 코로나 때문에 문제지 이건 코로나 터지면 더 잘 될 아이템이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늘어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가 양극화돼요. 부가 극단적으로 배분돼요. 뭐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힘든 사람이 더더더더 힘들고 부자들이 엄청나게 더 부자 되는 세상을 우리는 겪습니다. 이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현재 부자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돈 버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이 계층이라고 해 좀 그렇지만 이 수순을 빨리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에서는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2090년이 되면 여러분 2090년이 올까요 과연? 지금부터 70년 뒤인데 2090년이 과연 올까요? 제가 70년 뒤면 105살인데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그때까지 이 얼굴로 살아있고 싶습니다. 근데 유엔에서는요 18살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노인이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분류죠. 무슨 얘기냐면 본인 나이의 0.7 정도를 곱해야 실제 나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올해 40이다 그럼 0.7을 곱해서 28이 진짜 나이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환갑 좀 넘으셨는데 요즘 환갑 잔치 하면 욕먹죠? 제 아버지께 그 얘기 꺼냈다 정말 맞을 뻔했어요. 요즘 그런 거 안 한다. 칠순도 잘 안 하는데 무슨 환갑이냐,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60대이신 분들이 겉으로 아무리 봐도 40대 같으시거든요. 자 이렇게 젊게 오래 삽니다. 100세 보험 나온 지 오래됐죠? 인류의 수명은 점점 길어질 거예요. 네. DNA 조작 가위가 나왔죠. DNA 이렇게 잘라갖고 붙이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크리스퍼라는 기술들이 현실화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유전자를 조작한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평생 암에 안 걸려요. 그 실제 2008년에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3명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DNA 조작을 해서 암에 안 걸린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의 평균 예상 수명이 150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부잣집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미 유전적으로 병에 대한 유전자를 떼고 태어나는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완전 달라진. 그렇죠? 그럼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나는 왜 그거 안 띄워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NRC 정보를 들었을 때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아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그 사업을 만나갖고 라인 내가 맺었으면 네 암 유전자를 띄워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세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9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요 0.001% 이게 몇 명이냐면 1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10만 명 중에 한 명이 플랫폼이란 걸 갖고 있고 돈을 끌어당길 거고 99.997% 10만 명 중에 99,997명은요 로봇하고 일자리를 경쟁하는 세상을 살 거래요. 로봇하고 일자리를 경쟁하는 세상을 살 거래요. 여러분 로봇보다 일 잘할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어요. 예, 로봇은 24시간 일할 수 있잖아요. 더 고급 전기를 넣어달라고 막 항의합니까? 노조를 만들어요 로봇끼리? 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막 확장된 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인데 그거는 뭐 아직 모르겠고
그러니 앞으로는 내 소득은 나 대신 일할 로봇을 몇 개를 갖고 있는가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로봇하고 일자리를 경쟁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거래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자산이에요. 자산. 만들어 놓으면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구조가 없으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되는 거죠. 노동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스러운 건데 좋은 건데 문제는 나는 늙고 지칠 게 뻔한데 노동을 끝까지 할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 생각에 머물면요 생각이 좀 달라져요. 아,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버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 투자다 막 등등등등 많이 뛰어들잖아요. 물론 그쪽에다 가보시면 권리 수입은 없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가 권리 수입이라고 알고 계신 분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그만큼 힘든 노동이 없어요. 주식만큼 힘든 노동이 없다니까요.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 봐보세요. 떨어져도 고민이고 올라도 고민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로는 마이너스일 때보다 플러스일 때 스트레스가 훨씬 크대요. 왜일까요? 언제 팔아야 되지? 이 불안감이 훨씬 크대요. 마이너스일 때보다. 그거라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러시겠지만 실제로 그렇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면 로봇하고 일자리 경쟁을 해야 되는 세상을 산다면 빨리 플랫폼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플랫폼이란 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 수를 100만 명, 200만 명을 만들든가 내가 이런 게 좋아요라고 하면 응답해 줄 사람 10만 명을 만들든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방법이든 상관없으니까 사람을 모아놓으면요 여기서 매출 발생을 시킬 수 있죠. 이런 형태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결국 카카오, 네이버 수많은 회사들이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사람을 묶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카카오는 뭘 팔까요? 도대체 뭘 팔고 있습니까? 초콜릿 팝니까? 이모티콘을 팔아요? 예, 이모티콘 팔죠. 예. 여러분 이모티콘 작가가 앞으로 굉장히 유명한 직업군 중에 하나인 거 아세요? 대학생 중에 이모티콘 하나 잘 만들어갖고 수십억 대 번 친구들도 많아요. 이모티콘 그 그림 하나 그리는 건데 이게 팔릴 때마다 카카오랑 돈을 나눠 갖거든요. 난 생각 없이 2,200원 돈 내는데 그 중에 한 1,000원 정도 그 그림 작가가 가져갑니다. 이런 이모티콘 예쁜 거 한 100개만 만들어면 노후 대비가 될 것 같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린 거를 카카오가 사줄 거냐 이거부터 문제지만 누군가는 그걸로 돈 벌겠죠? 새로운 직군이라니까요. 자, 이렇듯이 플랫폼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산, 스스로 돈을 벌어다 주는 권리, 소득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 시간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어요? 휴대폰 요금을 통해서 우리 팀을 만들면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게 이 사업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전 죽을 때까지 남의 돈 벌어주는 노동하다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해요. 너무 나쁜 놈이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일의 종류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강의하는 것도 일이에요. 어떤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업 겉에서만 보고 그 뭐 막 뭐라 하시는데 여러분 강의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나마 우리는 반응도 잘해주고 웃어주고 하죠. 밖에 나가고 보시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 많은 일들이에요. 이게 육체 노동의 일이 아니라 지식 노동이라서 좀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현대 사회는 지식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구조죠. 그러니 이 건물주 같이 만들어 놓을 때까지 힘들지만 만들면 끊임없이 소득이 나오는 거 누구나 갖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나 갖고 싶잖아요. 그런 거. 그게 없으면 물려받을 유산이라도 많든가. 근데 유산은 없고 우산은 많죠. 이거 옛날에 되게 재밌는 개그였는데 요즘엔 안 먹혀요. 제 개그 수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도꼭지 틀면 계속 나오는 이런 소득 없을까? 만들어 놓으면 끊임없이 돈 나오는 거 없을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냐면 하나의 직업을 갖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직업군을 가져서 조금씩 인세 형태가 나오는 걸 만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수준까지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 하나만 잘 구했으면 거의 대부분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심지어 요즘엔 알바도 8시간짜리 없어요. 별로 3시간, 4시간, 5시간을 자릅니다. 파트타임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법이 좀 달라요. 풀타임 근무를 할 때랑 3-4시간 근무할 때랑 사장이 줘야 되는 임금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잘라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누구나 직업을 2개, 3개, 4개, 5개씩 가져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엔잡러 이런 단어까지 생겨버렸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 NRC를 지금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있으실 건데, 물론 전업하는 분들은 이게 전부지만 엔잡의 형태로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꾸준히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쿠팡 이츠 아세요? 쿠팡 이츠. 쿠팡이 물류 배송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자동차를 갖고 진짜 택배업을 하는 것도 있고, 이츠라고 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걸어 다니면서 배달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걸 등록을 해서 직장 끝나고 하루에 1-2시간씩 3만 원, 4만 원씩 더 버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현재. 그 시장이 엄청 커요. 긱 이코노미라고. 그런 형태의 규모의 경제가 왜 생기냐면 추가 소득이 필요하니까. 전 그런 분들 붙잡고 NRC 하시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러고 싶지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미 세상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안 바뀐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사업을 통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많아지면 5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한데 같이 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 만든 거예요. 어려우니까 여기 가볼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강사님들이 쭉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1시간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같이 앉아서 듣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행사를 만든 겁니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쵸? 지금 네이버 밴드 보시는 분들, 지금 카메라 있죠? 네이버 밴드 보시는 분들 맞으면 거기 채팅창에 좀 쳐주세요. 나중에는 채팅창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응 보고 막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업은요, 근간이 이게 전부입니다. 결국 이 사업의 요체 목표는 뭐냐면 이 회사가 만든 수많은 아이템들을 갖고 내가 자본 거의 투자 없이 사장이 돼서 유통업자가 돼서 이 유통망을 넓히는 거예요. 혼자 많이 팔아도 됩니다. 근데 이건 장사 수준이죠. 혼자만 파니까. 근데 나 대신 팔아주는 점포가 많아지면 사업이 됩니다. 프랜차이즈가 되는 형태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놔서 끊임없이 나오는 권리 소득을 만듭시다. 혼자 만들면 힘드니까 같이 만듭시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 만들어진 시스템을 활용합시다. 이게 우리 사업의 전부라고요. 이 간단한 걸 왜 속리산까지 와서 얘기하느냐? 공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가끔씩 산에도 오시고, 그렇죠? 1박 2일 술 한잔도 하시고. 네, 이제는 이거 큰 거면 이제 좀 나눠 볼게요. 그래서 NR 커뮤니케이션 안에 수많은 상품군들이 있고 좀 조각조각 내서 각각의 비전이 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강의해서 너무 신나갖고 내용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하다가 시간 되면 딱 끊어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저희 사업의 근간은 통신입니다. 물론 더 좋은 상품들 많아요. 엠보임도 좋고 쇼핑몰도 좋고. 1박 2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상품이 많다 보니까 1시간 안에 다 못 드려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나눠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맡은 거는 통신과 회원 직접 판매 쪽이에요. 그래서 엠보임이 궁금하시면 내일 아침, 참고로 내일 아침에 강의하신 분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엔 NRC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약점이 없어요.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근데 하나 찾은 약점이 뭐냐면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 그죠? 제가 유일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은 유부남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때 엠보임 들어보시면 되고요. 쇼핑몰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또 있으니까 그거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 근간이 통신입니다. 여러분, 통신은 어려울 게 없어요. 5G 기술, LTE, HSDPA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뭔가 물건으로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 물건의 성분을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금을 내다 팔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금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통신을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다고 돈 벌지 않아요. 통신의 핵심은 이겁니다. 안정적인 재구매.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 돈 버는 건 정말 메스껍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일이야. 왜요? 돈은 남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돈 만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거 브루마블 머니 이런 것만 아니면 못 만들죠. 돈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윤전기에서 찍긴 하는데 한국은행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돈이라면서요. 내가 돈을 벌려면 반드시 누군가 호주머니에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남의 돈 받는 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꺾고 들었고 매수 꺾고 치사해야 돼요. 돈 버는 일이. 이러셨어요. 근데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에 사는 한 우린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은 힘이에요. 여러분, 돈은 힘이에요. 나한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에요. 깨끗하고 좋은 돈이면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전 지론이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게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부자들 보면 욕하더라고요. 이상해요. 동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 중에 대부분의 부자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많은 부자들이 나왔어요. 이제는 부자를 동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이런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잘못된 유교 사상 속에서 돈 얘기를 하면 돈을 밝히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돈이 좋은 건데. 그러면서 뒤에서 밝히는 것보다 앞에서 밝히는 게 낫잖아요. 전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목표가 월 1억이에요. 월 1억 정도는 꾸준히 벌어보다 죽고 싶습니다. 사실 월 1억 정도 벌면 더 벌고 싶겠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끊임없이 나오는 돈을 벌려면요, 물건을 계속 팔아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끊임없이 내 노동을 갖다 팔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통신이라는 아이템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한 번 팔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팔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통신의 모든 비전은 이거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재구매. 여러분, 핸드폰 요금을 안 내는 날이 과연 올까요?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통신의 끝은 뭔가? 통신의 끝은 텔레파시예요. 제가 예를 들어 어머니 딱 생각하는 순간 어머니랑 뇌파가 연결돼서 어머니 아들 왜? 뭐 이렇게 받아드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는 한 통신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럼 통신 요금을 그때까지 내겠죠. 단말기 모양은요 계속 바뀔 거예요. 언젠간 단말기를 우리 몸 안에 이식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디바이스가 바뀐다고요. 이미 홀로그램은 만들어져 있어요. 배터리 기술이 안 돼서 못 쓰는 거지. 홀로그램은 이미 돼요. 언젠가는 이제 제 렌즈에서 뭔가 뭐 이게 나오고 뭐 이런 세상이 오겠죠. 그래도 통신 요금은 낼 거라니까요. 그러면 NR커뮤니케이션이 통신회사로서 단말기가 아니라 요금을 받는 회사면 끊임없이 매출 만들어지겠네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전 수입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코로나가 아무리 터져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핸드폰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 가게들이 다 힘들어지면 다른 비용을 줄여요. 화장품을 덜 사고 뭐 등등등 먹을 거 좀 더 먹고 이렇지만 통신을 줄이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거의 생활 필수품을 넘어서 중독 상품이니까. 자, 이런 아이템으로 돈을 번다.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요 핸드폰 요금을 세금이라 불렀어요. 가스세,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 갖다 장사하면요 무조건 돈 벌어요. 왜요? 무조건 내야 되니까. 근데 전화, 수도, 가스, 통신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은 통신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 기가 막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박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이제 표면적인 거니까 좀 더 얘기를 해야죠. 실제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개통을 하러 가서 이제 요금을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개통하기가 어려우면 사업하기 어렵잖아요. 개통하기가 쉬우면 사업하기 쉬운 거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개통하기가 어려워야 다른 사람이 돈을 좀 버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돈 벌 확률이 높아져요. 이거 이해 가세요? 개통하기가 다 같이 쉬워지면 그때는 진짜 누가 돈을 버냐면 예쁘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돈 많고 인맥 많은 분들이 유리합니다. 시장이 쉬워지면. 시장이 어려워야 능력 있는 분도 어렵고 능력 없는 분도 어렵기 때문에 이때 누가 돈 버냐면 성실한 사람이 돈 벌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어려워졌으면 좋겠어요. NRC 사업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반 정도 없어지고 센터도 없어져갖고 힘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업자죠. 진짜 그렇다니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업이 막 잘 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12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와 10개 개통하면 박수 쳐줬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개통을 많이 하냐고. 10개 개통해봤자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벌지만 개통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번 저녁에 보십시오. 이번에 400회선이 있던데 임은정 선생님? 네, 사실 무슨 400회선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데 지금 겸손하게 400회선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봐서 800회선 올라가려고.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그룹이 개통을 잘해요. 노하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룹보다 훨씬 더 개통을 많이 하시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럼 이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150회선 400회선을 해야 좋은 건데 남이 400회선을 해준 걸 축하하고 있으면 슬퍼의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녁엔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치킨을 뜯으면서 왜 나는 400회선을 못했는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려고 1박 2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개통하기 힘들었어요. 개통하기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단말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대리점 차렸습니다 얘기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그래 내가 개통해 줄게. 그래서 이번에 나온 갤럭시 노트 20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말기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판다니까요. 우린 유심만 판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유심이란 존재도 모릅니다. 그런 분도 아직도 많아요. 대한민국 통신시장이 좀 특이했기 때문이죠. 해외만 몇 번 나갔다 와봐도 유심이란 존재를 알아요. 대부분 분리해서 팔았으니까. 근데 한국만 단말기랑 요금을 하나처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얼마 쓰세요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거죠. 한 9만 원 쓰나? 그럼 그중에 단말기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모르시는 거죠. 나 공짜라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짜예요? 아니죠. 여러분 대리점에서 공짜 폰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서 들고 오셔야 돼요. 공짜라면서요. 그럼 그냥 들고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찰이 와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건 공짜다 아니다? 아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그럼 100만 원짜리 누가 공짜로 줘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거 찾으러 다니신다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근데 정부 정책은요 어떤 형태로 가냐면 통신은요 국가가 관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큰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정책을 피는데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로드맵이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말기 자급제입니다. 자 이런 거죠. 과거에는 대리점 가서 단말기랑 요금제를 다 샀는데 이제는 요금제 따로 사고 단말기 따로 사라라는 법이 생긴 거예요. 이 단말기 자급제는 통과된 지가 오래됐지만 기업들이 막고 있다가 재작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요 단말기 따로 사고 유심 따로 사는 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알아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요금이 쌀까요 비쌀까요? 이건 주무시던 분도 일어나서 비싸요 이래요. 교육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비싸 우리나라 무조건. 근데 왜 비싸냐면 통신사가 3개밖에 없어서 비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속리산 근처에는 치킨집이 딱 3개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럼 치킨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당연히. 예. 근데 만약에 이 속리산에 치킨이 30개로 늘었어요. 치킨집이. 그럼 가격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가죠. 자본주의는요. 경쟁을 붙이면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좋아져요.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대한민국 여태까지 요금이 비쌌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SK, KT, LGT가 요금을 만드니까. 다른 회사 없이.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요금이 100원 단위까지 똑같았던 거예요. SK가 요금제 만들면 KT, SK도 똑같은 요금제를 만들어요. 100원 단위 똑같이. 그건 담합입니다. 전문용어로 짬짬이. 카르텔이죠. 이래서 비싼 거고 또 하나는 단말기 제조업체도 몇 개 없습니다. 삼성, LG, 펜텍 없어졌으니까 아이폰 이 정도인데 과거에는 해외 폰들 한국에서 개통이 안 됐어요. 예, 법상으로. 그래서 한국에 있는 폰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 비싼 겁니다. 이걸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전 시간에 나온 게 뭐냐면 알뜰폰이란 게 결국은 치킨집을 30개로 늘리는 거예요. 요금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알뜰폰 회사가 4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점점 경쟁을 해서 싸질 수밖에. 지금은 기본통신사가 제일 비쌉니다. 요금이. 그렇죠? 알뜰폰이 훨씬 싼 거 아시죠? 이제는 알아요. 처음 나왔을 땐 이상하다고 했다니까. 알뜰폰 그 어르신들 쓰는 거 통화 됐다 안 됐다 알뜰하니까. 그렇죠? 아직도 우리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알뜰폰 통화 잘 됐다 안 됐다 하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분 계시다니까. 똑같은데 저희는 요금제만 만드는 거죠. 자, 이 자급제는요 어떤 거냐면 단말기를 파는 매장을 늘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 가격의 경쟁을 유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단말기 바꾸러 갔더니 통신사 바꾸래요. 통신사 바꾸러 갔더니 단말기를 바꾸래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현대자동차를 타다가 SK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러 갔더니 자동차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현대자동차에는 SK 기름만 들어간대요. 현대 기름을 넣으면 터진대요. 저희 가서 빨리 SK 자동차로 36개월 할부로 사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핸드폰 여태까지 그렇게 샀다니까요. 내가 SK 요금제 쓰다 KT 가려고 하면 단말기 새로 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안 인상했죠. 세뇌당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자,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삼성이 2018년부터 주도를 해서 삼성은 단말기만 많이 팔면 되니까. 자, 이제 삼성은요 단말기 이렇게 팝니다. SK, KT, LGT도 납품을 해요. 하지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 할인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 프라자, 하이마트 다 단말기만 따로 팔아요. 여기서 단말기 여러분 노트북 사듯이 구매 가능합니다. 현재. 아니면 G마켓 옥션 11번가 뭐 등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작업제를 팔아요. 쿠팡에서도 팔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 데서나 단말기 사시면 돼요. 그리고 쓰던 유심을 꽂거나 그 단말기 갖고 대리점 가서 개통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단말기 파는 곳이 늘어나면 여기서 경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경쟁을 하면 단말기가 싸져요? 비싸져요? 그거 노리고 국가가 만들어낸 정책.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 단말기는 파는 판매점들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예전엔 무조건 판매점 와서 단말기가 개통했는데 이제는 단말기 밖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저희 사업이 쉬워지는 거죠. 왜요? 우리는 유심만 개통하고 단말기를 자급제로 사든 중고폰을 사든 쓰던 폰을 쓰든 우리가 원하던 세상이 왔으니까. 전 이거 2006년에 올 줄 알고 그때 시작했어요. 너무 일찍 했지. 그렇죠? 전 요즘에 오신 분들 참 부럽습니다. 조상의 묘를 잘 쓴 건지 전생에 카르마를 많이 쌓아갖고 업이 많은 건지 뭐 업이 많으면 안 되지. 좋은 업이 많은 건지 너무 좋은 시기에 오신 거예요. 이미 문제가 다 풀려있다니까요. 여러분 작업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업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집니다. 이제 단말기 그냥 따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60만 밖으로 다니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와버렸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잘생기고 예쁘고 말 잘하고 돈 많고 인맥 많은 분들이 유리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5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맞죠? 내가 어디에 들어간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근데 이 5가지 중에 없으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귀가 얇다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귀가 얇아서 왔거든요 여기. 자, 작업제는 이제 정보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작업제 다 알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유심 전쟁입니다. 그래서 할부금 내는 게 싫어요. 약정이 싫어요. 이런 사람들의 반발 심리가 작업제를 늘리고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 10% 정도가 작업제품을 씁니다. 벌써 500만 명 정도가 작업제품을 쓴다니까요. 그럼 그분들은 저희가 유심 밖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자, 이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는 유심 전쟁만 하면 됩니다. 단말기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주유소인데 자동차 가격까지 생각하고 자동차를 어떻게 팔아야 돼 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름값으로만 승부 보면 되잖아요. 쉬워졌죠?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더라. 그래서 쿠팡이 자급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쿠팡하면 뭐 생각나세요? 로켓 배송.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곳일까요? 아니요. 쿠팡이 비싼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쿠팡에서 시키는 이유 빨리 오니까. 그렇죠? 노트북을 오후 3시에 시켰는데 다음날 새벽 7시에 오더라고요. 와, 정말 빠르잖아요. 이 로켓 배송을 기반으로 자급제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쿠팡이. 자, 오늘 핸드폰 액정이 망가졌는데 온라인에서 시키면 오전에 시키면 낮에 오고 낮에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오는 겁니다. 빠르잖아요. 너무 좋네. 자, 쿠팡이 이게 돈이 되니까 뛰어드는 거죠. 자, 이런 세상으로 가다 보면 이제 단말기를 따로 산다는 걸 다 알아요. 유심만 따로 산다는 걸 알아요. 이런 세상이 되면 제 친구들이 이럽니다. 요즘에 그래요. 아, 네가 말하던 게 이거였어? 아, 이젠 유심만 개통하더라 라는 세상이 와버린 거죠. 인식이 변했다고요. 인식이 한번 변하면 이게 밀물처럼 들어와서 세상을 바꿉니다. 늘 그러하듯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별로 안 돼요, 여러분. 아이폰이 한국에 언제 들어왔냐면 2009년에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11년밖에 안 됐는데 전 국민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문화가 10년 터울로 바뀐다면 알뜰폰과 자급제 문화도 10년 안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의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인식이 바뀌는 거죠. 아, 단말기 따로 사는구나. 유심만 개통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조사끼리 경쟁해서 이제 저렴한 단말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단말기가 물론 엄청 비싼 것도 많아졌지만 엄청 싼 것도 많아졌어요. 갤럭시 시리즈는 S, 최고 프리미엄 노트나 S, 그 위에가 사실 이제 Z 플립이나 이제 접는 폰들 폴더블인데 그 중간이 A, 그 가장 싼 게 J나 M 시리즈입니다. 시리즈별로 이렇게 해서 BMW가 3, 5, 7 이렇게 있듯이 자기에 맞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시리즈는 J 시리즈랍니다. S가 아니래요. 판매량은 J가 제일 많아요. 2, 30만 원대 폰들이. 예, 한국 사람들이나 100만 원짜리 폰은 막 톡톡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가전제품 중에 100만 원짜리 뭐 있을까요?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2년에 한 번씩 바꾸시죠? 24개월 할부로. 안 그러세요? 냉장고 10년씩 쓰시던데. 근데 냉장고 가격인 휴대폰은 2년마다 바꾸죠. 이거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3년, 4년, 5년 쓰게 됩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지금도 벌써 3년씩 쓰니까. 그러니 단말기 잘 안 팔리죠? 판매 좀 힘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유심을 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 꺼낸 건데, 유통망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저희의 라이벌이 뭘까요? 라이벌이 누굴까요? 이랬더니 아메이래. 아메이, 뉴스킨, 허버라이프, 애터미, 뭐 거기는 이제 업계 동료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만나면 싸우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성균관대 수학교육과 후배가 1학년 때 반수하더니 수의대에 들어가갖고 지금 수의사거든요. 근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형, 잘 지내요? 잘 지내지. 어차피 네트워크 하는 거 아니니까 옛날에 초대했었거든요. 예전에 가서 들어봤던 그 선불 사업 잘 되시나 봐요. 잘 되지. 저도 새로 시작했어요. 뉴스킨. 그 다음 주에 만나요. 강남에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다른 네트워크 하는 분들 만나면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상 플랜 그리면서 싸우면 되죠. 우리 사업이 좋네, 니네 사업이 좋네, 막. 그렇죠?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품 하나 사줄 테니까 너도 내 거 하나 사줘, 이러면 돼요. 뉴스킨 화장품 하나 사주고 개통을 시켜버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겼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 화장품 다음 달에 안 쓰면 돼요. 근데 그분은 다음 달에 요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 하는 분들 만나러 가서 맨날 싸워요. 막 김치찌개 없고 막 싸우고 하고 막 연을 끊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네트워크 안 하는 분들이 보기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같은 동료 업계들인데 친하게 지냅시다. 상품 하나씩 써주면서. 통신 사업에 있어서 라이벌은요, 판매점이에요. 대리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잘 안 될수록 우린 좋고, 이분들이 잘 될수록 우리 좀 힘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 통신 고객을 뺏어가니까. 근데 앞으로 대리점 판매점이 늘까요, 줄까요? 줄어들 것 같아요. 자료를 봐야죠. 미국은 가입자 10,000명당 대리점이 0.6개, 일본은 0.8개, 한국은 8.2개. 일본보다 대리점이 10배 많아요. 한국이니까. 그쵸? 우리가 인구가 10배 많죠? 아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깜짝 놀라는 거, 교회가 참 많다. 예, 야경을 보면 빨간색 십자가가 그렇게 많잖아요. 또 하나, 대리점이 엄청 많다. 그래서 대리점들이 줄어들고 있죠. 실제로 많이 줄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유통망은요, 이미 변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빠르다니까요. KT는 2018년 여름에 KT 홈페이지에서 개통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 오면 개통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빠르죠. 유통 변화를 이미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권 2호선 라인에 보면요, ATM기에서 유심 개통이 되는 데가 있어요. ATM기가 뭡니까? 네, 우리 남편. 이거 어디 가서 했더라? 순창 가서 강의했을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쉽지 않다, 세상 사는 게, 이랬는데 ATM기는 돈 빼는 기계죠. 여기서 개통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신분증 넣고 몇 개 클릭하면 유심이 나옵니다. 큰일 났죠. 우리 이제 ATM기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도 몰라요. 홍보가 잘 안 돼요. 근데 언젠가 대리점들이 무인화되면 이게 좀 유명해지겠죠? 이미 대리점 체계가 바뀌고 있다니까요. SK는 카카오랑 지분 교환을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SK가 카카오 주식을 얼마큼 사고 카카오가 SK 주식을 얼마큼 사서 친구 회사가 됐어요. 지분 교환을 한 다음에 시작한 일이 뭐냐면 카카오 쇼핑 안에서 SKT 개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카카오를 통해서 SK 개통하면 뭐가 좋아요?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월 5,000원씩 준대요. 이거로 뭘 사요? 카카오 안에는 다 팔던데, 그죠? 네, 기프티콘뿐만 아니라 웬만한 거 다 팔아요.
그러면 여기서 SK 개통하면 한 달에 5,000원씩 현금 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거 1년 모아보면 24만 원이네? 24만 원이요? 아니네? 12만 원이네? 2년 동안 모으면 1년 모으면 6만 원이고 별로 안 되죠? 근데 이걸 왜 하냐면 SK도 대리점에서 개통이 잘 안 되니까 유통망을 온라인으로 뻗치는 거예요. 카카오라는 대형 플랫폼에 SK를 얹은 겁니다. 자, 이렇듯이 유통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거죠. 기득권들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비대면 마케팅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통신사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대리점들이요, 판매점들이 2만 개 정도가 안 되는데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남은 전참여 중에 30%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라진 30% 판매점 사임 중에 반만 NRC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빨리 판매점 사임들 많이 만나셔갖고 마음도 사고 힘드시죠? 뭐 이러면서 술 한잔 하시면서 그러니까 NRC 사업 하시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보세요. 지금 되는 시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좌급제에 알뜰폰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지금 5G 잘 터져요? 5G 안 터지죠? 근데 왜 사요? 5G? 대리점 가면 그거밖에 없어요. 5G 기술 표준을 보면 뭐 복잡한 얘기는 빼고 대한민국 지금 5G는 페이크입니다. 가짜예요. 진짜 진정한 5G의 속도가 나려면 지금 미국에서 시작한 이번에 이제 AT&T랑 버라이즌이 시작을 했는데 5G 표준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12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아이폰 12가 그 5G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5G 속도가 나요. 문제는 기지국이 별로 없어서 안 돼요. 한국은 지금 그 기지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5G는 눈 가리기식이다. 실제 5G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쓰냐면 사람들이 5G 단말기를 자급제로 사서 LTE 유심을 꽂아서 써요. 이게 제일 저렴하다라는 거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형태가 늘어납니다. 자, 이런 인식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업하기 편해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저는 통신 사업에 있어서는 내 능력 이상의 돈을 버는 건 2, 3년 안에 끝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요즘 개통이 점점 많이 되는 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김부준 선생님 지난달에 몇 개 개통하셨다고요? 70개요? 하루에 2개씩 하셨네요? 저 좀 주시지. 아니,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저 좀 주세요. 아니, 한 달에 70개씩 개통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전에 100개선 하려면 1년씩 걸렸는데 이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김부중 선생님이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근데 이 NRC의 평균 개통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늘어나는 속도. 이 평균 속도에 못 맞추고 있으면 내가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평균 속도보다 앞서가고 있으면 잘한 거잖아요. 개통이 전부는 아니지만 통신 사업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빨리 이런 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엔텔레콤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이제 엔텔레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전 시간에 나온 거라 좀 넘어갈 건데 선불요금제는요 특수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타겟 마케팅을 하는 용도로 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 이름으로 폰이 개통이 안 되는 분들은 선불 개통하셔야 돼요. 자, 이런 분들이 신용불량자, 통신연체자인데 과거 자료입니다. 통신사 연체자 460만 명. 이게 몇 년 전 자료냐면 거의 5년 전 자료예요. 신용불량자 100만 명. 이것도 5년 전 자료예요. 지금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오늘 자료 찾아보니까 지금 가계신용대출 역대 최강입니다. 가계신용대출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돈 빌린 액수예요. 이번에 952조를 돌파했어요. 952조가 남한테 빌린 돈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이걸 잘 갚으면 상관없는데 언젠간 터지는 거죠. 연체율이 늘고 있습니다. 터지기 시작하면 뭐 줄줄이 도미노처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이 역사상 최고의 신용대출 금액을 자랑을 했고 9월이 두 번째랍니다. 9조 6천억을 빌렸대요. 9월 달 동안. 개인들이 돈을 어디서 그렇게 빌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빌렸대요. 근데 이게 은행권만 합산한 거예요. 은행권만. 비은행권 아니면 뭐 2금융, 3금융, 4금융권은 포함 안 됐을 건데 여러분 이거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죠.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축제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렇죠? 하지만 사업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근엄하고 침착하게 미래를 예측해야지 막 신용불량자 늘어나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불요금제는요 이런 분들이 쓰시기가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특수사항들이 많아집니다. 저는 지금 자가격리자들 계통이 계속 늘어요. 자가격리자. 어제도 베트남에서 새벽에 넘어오는데 바로 격리를 집에서 될 건데 자기 이름에 유심이 필요하니까 N텔레콤에서 개통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응대해드렸고 이런 형태가 많아집니다. 아까 나왔지만 QR코드 많이 찍죠? 본인 이름으로 찍어야 되니까 자기 이름 핸드폰 필요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이름 핸드폰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납니다. 여기 좀만 고민하면 마케팅 고민하면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은데 진짜 좋은데 왜 안 하지? 그쵸? 왜 안 할까요? 우리가 빨리 다 해갖고 남들이 하기 전에 다 먹어봅시다. 이런 생각을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형태의 개통을요 서류를 쓰고 단말기 같이 개통하면요 많이 개통 못해요. 회사가 N스마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패드에서 바로 개통할 수 있도록 들고 다니는 대리점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통량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아직도 다른 통신사처럼 종이 서류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 팩스로 올리고 기다리고 이런 형태일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 아니면 패드에서 사진 몇 번 찍고 찰칵찰칵하면 끝나잖아요. 카카오뱅크 비대면 계좌 개설처럼 똑같은 형태죠. 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도를 줬습니다. 여러분 N스마트에서 개통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신규 개통은 입력 다음에 10초. 그렇죠? 입력하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5분. 번호 이동은 한 20분 30분 정도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대리점은 1분 만에 개통되죠? 여러분 대리점 가셔서 핸드폰 개통해 보셨잖아요. 한 1, 2분이면 개통돼서 나오죠? 아니요. 거기서도 30분 1시간씩 있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이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빠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통하는 게 빨라지면 돈 버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저도 개통이 빨라지고 우리 팀도 빨라지면 돈 버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N스마트에서 입력하면 NRC가 받는 게 아니라 KT 전산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패드에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해놨습니다. 내가 패드만 들고 있으면 이 자리가 대리점이죠. 그래서 개통을 많이 합시다도 좋은데 나랑 같이 이 움직이는 대리점을 할 사람들을 늘려봅시다. 그래야 내 능력 이상을 벌 거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개통만 많이 합시다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강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개통 잘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오늘 1박 2일 동안 그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 각각 센터로 가시거나 선배 사업자분들이 알려주실 건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사업처럼 해보자는 거죠. 사업처럼. 사업처럼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장님이 다 뛰어다니는 게 사업입니까? 사장님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나보다 일을 잘할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게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인재 양성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있어 보이지. 사실 바꿔 말하면 나 대신 일할 사람 만들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쁘니까 인재 양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인 거죠. 이게 사업성의 핵심입니다. 현재 N텔레콤은요 한 달에 10,000대 이상씩 개통됩니다. 하루에 300대에서 500대, 많으면 700대씩 개통이 돼요. 이 수많은 개통들이 우리 팀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옆 팀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줘야죠. 하지만 속은 좀 쓰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개통을 하시길 바라면서 회사는요 작년 4월에 우리 회사의 운영진들이 신기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대면 개통을 만들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작년 4월에 비대면 개통을 회사에서 만들었다니까요. 고객들을 만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어플에서 입력하면 개통이 되는 시스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더 날아다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멤버십 개통을 하시려면 골드라는 직급을 꼭 가셔야 됩니다. 골드 직급이 뭔지 궁금하시면 다음번 강의를 들으시면 합니다. 전신환 강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 내용은 다음번 강의 들으면 안다고. 그럼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내용은 그 다음번 강의 들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번 강사님은 마지막 강의 들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원래 좋은 드라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끊잖아요. 그렇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딱 만났을 때 갈색 화면 되면서 카페 변에 뜨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 다음번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예, 꼭 들어보세요. 지금은요 개통하면 건당 10,000원, 30,000원 이거 이제 이번에 살짝 줄었는데 아무튼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개통 건당 프로모션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년 1월부터 KT가 주는 프로모션입니다. 요금 수수료도 받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어요. 이럴 때 열심히 하셔야 돈 벌죠. 이거 다 끝나고 아 이제 왜 안 주지? 이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을 때 잘하시길 바라겠고,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 아 정말 좋은 아이템이래요. 아 국가기관 사업, 통신, 와 이런 사업이 이제 만나다니 막 이러시다가, 근데 이 유통 방법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꼭 여기까지 와서 박수 치면서 강의를 들어야 되냐, 그냥 커피숍에서 설명해 주면 안 되냐, 그리고 꼭 사무실 가서 꼭 강의를 들어야 되냐, 꼭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전달이 돼야 하는가, 지금 세상은 온라인인데 온라인으로만 하면 안 됩니까, 뭐 등등등등등. 그렇죠? 근데 거꾸로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NRC가 이 회원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이번 4번째 시간에 이거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이 NRC 회장님이면 이 정도의 사업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 모아갖고요 사업 설명회 할 거예요. NRC가 이런 식의 통신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2억, 3억, 5억씩 투자할 점주들을 구합니다. 선착순 100명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지역마다 총판권 주고 개통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면 전 이 사업 못했어요. 저한테 정보가 안 올 겁니다. 돈도 없고요. 근데 회원 직접 판매니까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방식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비전은 여기 있습니다. 통신이 아니라. 근데 1시간 내내 통신 얘기해놓고 여기 있다고 그러면, 왜냐면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네.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건 유통이니까 200원에 만든 물건이 1,000원에 팔립니다. 800원이 어디로 간 걸까요? 총판 도매 소매에서 나눠요. 제가 알아보니까 농수산물은 이게 100단계까지 넘는 경우도 있대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밭대기로 매각이 돼서 옮기고 우리 손에 올 때까지. 여러분 수박 한 동에 10만 원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실제로 백화점 가보시면. 근데 그 원가가 4,000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만 원에 팔린 걸까요? 유통의 돈이 있으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GDP의 7, 80%는 유통에 있습니다. 서비스에. 그러니 제조업이 힘든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대한민국은 돈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총도둑놈 소굴이라고 놀렸었잖아요. 돈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우깡 뒤집어 보면 희망 소비자 가격 1,000원 써 있는데 희망하신 분, 소비자가 희망한 적이 없죠. 누가 희망한 거예요? 유통이. 근데 이 유통이 바뀝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더니요 900원에 팔아요 새우깡을. 새우가 좀 덜 들었죠. 똑같은 새우깡인데, 제가 새우깡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냥 강의상 똑같은 새우깡인데 왜 900원일까요? 대형 할인마트는 도매 소매 무시하고 총판이 오는 거잖아요. 유통을 좀 줄였잖아요. 한 번에 많이 사오니까 좀 더 싼 겁니다. 실제로 요즘 이마트 홈플러스 그렇게 안 싸요. 근데 편리하니까 가는 거고 습관이 됐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도매 소매로 팔던 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분들이 일로 들어와서 200만 원 받고 캐시하는 거라니까요. 상권이 죽습니다. 실제로 이마트 같은 대형 할인마트 나오면 4km 정도가 상권이 죽는데 그쪽으로 다 흡수되는 거죠. 돈이 일반 사람들한테 돌던 돈이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한번 유통형태 변화해서 전자상거래, TV홈 쇼핑, 인터넷 쇼핑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새우깡이 800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일본산 새우죠? 방사능 많이 들어있는 방사능 향 첨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새우깡인데 왜 인터넷이 쌀까? 실제 새우깡 인터넷에서 싼지는 전 몰라요. 안 찾아봤으니까. 예입니다. 왜 여기가 쌀까? 여긴 점포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사이트에 그림만 올려놓으면 클릭 배송 이런 형태니까 대형마트처럼 큰 점포 필요 없죠. 직원들 많이 필요 없죠. 전자상거래, TV홈 쇼핑, 사람들이 그냥 말만 하면, 쇼호스트들 말만 하고 프로모션하면 물건 팔리잖아요. 택배 배송.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문제 되는 거 있어요?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유통의 변화 뭐 이런 형태로 유통이 줄어들어 좀 쌉니다. 등등등등. 자, 근데 여기서 2, 3차 유통의 고민이 뭐냐면 단골이 없어요. 그럼 이마트가 쌀까요? 홈플러스가 쌀까요? 몰라, 가까운 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시식 코너 많은 데가 좋은 겁니다. 11번 가가 싸요? 옥션이 싸요?
모른다니까요. 주마켓 옥션은 한 회사인 거 아십니까? 미국계 기업 이베이가 들어와서 둘 다 샀어요. 여러분 옥션에서 사든 지마켓에서 사든 다 이베이로 들어가요, 돈이. 그래서 단골이 없으니까 단골 잡는 방법으로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고객님 쿠폰 드릴게요. 적립금 모아 드릴게요. 캐시백 드립니다. 짜장면 10번만 사 먹으면 뭐가 공짜? 군만두 주는 데는 거래를 끊으세요. 군만두 그냥 서비스인 겁니다. 탕수육 정도는 줘야죠. 이게 예전에는 냉장고에 붙이는 포도송이었어요. 그 9개 먹으면 전 안 받죠.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9개 모인 줄 알고. 요즘에는 쿠폰 북이다가 어플로 바뀌었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10번 모으면 한 번 공짜. 이게 이제 캐시백 마케팅인데, 근데 상품 말고 돈으로 주면 더 좋을 텐데, 그쵸? 여러분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1순위가 뭐예요? 현금. 그쵸? 꽃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꽃 사드렸더니 이제는 현금으로 달래요. 아들 이 돈이면 얼만데 뭐 이러시면서. 현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돌려주면 마케팅이 강해질 건데, 현금으로 돌려주면 제세공과금 22%를 내야 된다네요. 예. 실제 내가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받은 거니까. 그래서 돈으로 돌려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회원 직접 판매는 법적으로 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상품 쓰고 돈으로 수당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프리랜서고 3.3%만 세금 떼고 받습니다. 그러고 같이 모아나가면 사업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학문적으로는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용어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고, 법적인 용어로 직접 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용어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회원 직접 판매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이래야 이제 교양 있는 현대 서울말에 어울리는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실제로 아무 문제 없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부에미레를 쓰는 엘빈 토플러라는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타기하셨지만, 부에미레는 2006년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로슈머 경제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건데요.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등등에서 부자들이 나올 겁니다. 고도로 훈련된 지식 노동자가 많은 나라. 그리고 이 프로슈머 경제에 따라서 수백만 장자가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유튜버예요. 예전에 방송은 무조건 소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TV 틀면 KBS랑 MBC밖에 없었다면서요. 근데 SBS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TV를 아무리 돌려도 3개인 거예요, 채널이. 요즘에 채널이 몇 개입니까? 수백 개죠? 그래도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건데, 유튜브는 내가 생산할 수 있어요, 방송을. 그래서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프로슈머가 되는 거죠. 거기서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걸 2006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프로슈머 경제의 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회원 직접 판매인 겁니다. 자, 우리는 생산자는 아닙니다. 생산은 회사가 하죠. 근데 유통이랑 소비를 동시에 하는 거죠. 내가 써보고 좋은 걸 유통하는 겁니다. 소비자면서 유통업자인 거. 이것도 프로슈머 경제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고, 박부승이 백만장자가 될 거다 이렇게 책을 써주시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거니까 제가 나중에 책을 써보려고요. 진짜 전 네트워크 책을 써볼 거예요. 나중에 엄청 유명해져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 이름 하나씩 넣으면서, 막 박현재 사장님이 처음엔 말을 안 들었는데 나중에 잘했습니다, 뭐 이런 거 써보려고요. 누군가 읽겠죠? 네. 네. 저는 이 책 나올 때 이분이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돈 많이 버는 아저씨였는데 지금 대통령이 됐죠. 심지어 코로나 걸렸다 이겨내셨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2007년에 로버트 키요사키랑 도널드 트럼프가 부자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네트워크에서 배우거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리더를 가르치세요. 이 방법이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래요. 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두 분이 그렇게 뭐 동네 부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네트워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그 챕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실 거죠? 하지만 안 읽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에 부정적이었는데요. 본인들도 이 안에서는요, 사업을 통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 노하우를 공짜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배우세요 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업은요 3번째 성공한다면서요. 2번 망하고 엄청난 돈과 대가를 지불하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는 실패 없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네트워크 하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배우시면 다른 사업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들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영국의 예전 총리 토니 블레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잘 맞는 사업입니다. 건국대학교 교수님은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무일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고용 창출에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끝나고 아니지, 내일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하니까 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말도 안 하시더라고. 요즘 어떤지 아세요? 아, 제가 어디 들어가갖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아, 그래? 나도 하고 있는데 내 거 하지. 뭐 이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이젠 네트워크 마케팅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800만 명이 회원가입돼 있어요. 경제 인구 2,500만 명 보는데 3명 중에 1명이 네트워크에 가입이 돼 있다고요. 진짜 활동하는 인구는 사실은 뭐 50만 명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괜찮은 네트워크는 한두 개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우리가 겁내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시하세요. 아니면 말고. 딴 라인에 가입되는 거 보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앞으로 온라인이 더 대세잖아요. 이렇게 사람 만나서 하는 거 이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지만 안 그래요. 실제로 마케팅하고 유통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묶어야 됩니다. 이걸 옴니 채널이라고 부르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오프라인에 진출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스타일란다예요. 여러분 스타일란다라는 여성 의류 쇼핑몰 아세요? 처음에는 정말 동대문으로 뛰어다 파는 정말 조그만 쇼핑몰이었다가 지금은 백화점에 입점을 했고, 스타일란다라는 본인들의 샵을 전국에 차립니다. 온라인에서 대박난 회사인데 오프라인을 차리는 이유는 매출의 안정화를 위해서. 오프라인의 매장이 큰 회사들이 온라인을 차리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튼튼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를 온라인으로만 하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결합해야만 끈끈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단골이란 게 있죠. 근데 단골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온라인은 쉽게 오죠. 근데 쉽게 갑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쉽게 오는데 오래 갑니다. 이게 제일이잖아요.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리산까지 오라고 하지. 이해 좀 되세요? 아, 속리산 와야만 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다음 달에도 옵시다. 혼자 좀 말고 같이 할 사람하고. 그게 우리 사업이에요. 자, 회원 직접 판매는 그래서 내가 써보고 전달하고 복제한다. 이게 전부인데 네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요. 사실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 자세히 설명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상식적인 게 돼버렸죠. 제가 강의 몇 시까지예요? 아, 50분이에요. 40분인 줄 알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10분이 더 있네? 네, 더 할게요. 예전에는 막 1시간 40분도 했는데 요즘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늙었나 봐요. 아니 반 70이면 많이 먹은 거지, 그죠? 이러면요 요즘 진짜 혼납니다. 0.7을 곱하면은 자기 나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아직 와 곱셈이 안 돼요 지금. 아 20대 중반이네요. 오 기쁜데? 20대 중반. 이 얼굴로 100세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자신 있어요. 저는 이 얼굴로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아니 왜 이 사업은 사람을 모집하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아, 이게 얘기해도 되나? 되겠지? 여러분 여기 뒤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네트워크 업체 하나가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아이템이 코인이에요. 대한민국 법상으로 무형의 제품을 네트워크로 하면 불법입니다. 저 불법 업체라고요. 네, 빨리 신고하세요. 대한민국에선 포상금이 최고 1,000만 원까지 나옵니다. 불법 업체는. 공제조합이나 거기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모아야 됩니까? 라는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780대를 개통하세요.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한 명당 3분씩 걸립니다. 개통하는데 예를 들어 39시간 동안만 개통하시면 돼요. 그럼 780대 정도를 개통해서 한 달에 8,900씩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8,900돈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이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5명을 개통하고요. 이 5명한테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5명씩 해도 15분. 이 25명이 5명씩 해도 15분. 왜요? 각자 5명씩만 할 거니까. 125명이 5명씩 하면 15분. 780명이 개통하는데 개통하는 시간만 1시간. 혼자 하면 39시간인데 같이 하면 1시간입니다. A는 장사라고 부르고 B를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업은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아요. 제가 어제 그룹장님하고 같이 골프 라운딩을 갔는데 전 골프장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일 아침에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그쵸? 근데 차들이 다 좋아요. 마이바흐도 있고 BMW는 뭐 발에 채이고 그죠? 디스커버리도 많고 막 좋은 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만 이제 약간 위안이 됐던 건 그날 본 모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희망은 있구나 뭐 이랬는데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시간이 남는다. 여러분 시간하고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기회비용의 차이입니다. 돈은요 다시 벌 수 있어요. 시간은 다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으로 시간을 살려고 합니다. 가난할수록 시간으로 돈을 살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저는 돈으로 시간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비전과 사업성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일인 거죠. 제가 만들고 싶은 건 A도 멋지지만 B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업이라 부릅니다. 장사로 부르지 않아요. 영업이라 부르지 않아요. 내가 혼자 다 한 거 말고요. 100명이 한 1%를 얻으면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왜요? 1000명이 되면 1000%고 10,000명이 되면 10,000%니까. 원래 검은색 바탕에 그럴듯한 글씨 써놓고 얼굴 해놓으면 다 명언이잖아요. 실제로 폴게티 제이 마이어라고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23살 백만장자가 됐어요. 실제로 보험으로 부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리더십 센터를 차려갖고 막 지금 교육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정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 사업 안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월급을 10원 받기로 했습니다. 미쳤죠? 여러분 요즘 10원짜리 동전 보셨어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국가가 작년에 동전 없는 사회를 표방해서 동전을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전 주조 비용이 실제 화폐 가치보다 비싸요. 10원짜리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조그맣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10원을 만드는 비용이 27원이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원짜리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쓰고 문제가 되니까 동전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돈을 다 교통카드나 이 체크카드 형태의 납입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10원을 월급으로 받아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매달 2배씩 주세요 이거죠. 제 친구는 월급을 300만 원씩 30년 받기로 합니다. 누가 잘했어요? 친구가 낫지 않습니까? 제 월급이 이래요. 10원, 20원, 40원, 80원, 160원 10개월차 월급이 5,120원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솔직히 말아야 되죠. 그렇죠? 왜? 10개월 동안 벌었는데 10,000원 벌었어요. 월급을 못 빼요. ATM기에서 이거 10,000원이 넘어야 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10개월 차에 10,000원을 빼는 거예요. 내 친구가 300만 원씩 10개월 벌더니 3,000만 원 벌어서 경찰 뽑아갖고 너 얼마 벌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다 보면 이 질문 많이 들어요. 너 얼마 벌었어? 이거 그렇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알면 깜짝 놀래. 5,000원 벌었거든. 깜짝 놀라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비전을 봤거든요. 여기서 장사꾼과 사업가가 갈려요. 장사꾼 지금 당장 이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몇 년 후를 보는 겁니다. 제가 그런 눈을 갖추고 계속합니다. 10,000원, 20,000원, 40,000원, 80,000원, 160,000원, 20개월차 월급이 514만 원입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제 친구는 20개월 동안 6천만 원 벌었다니까요. 저는 20개월 동안 1,000만 원 벌었어요. 누가 잘한 겁니까? 친구가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차를 또 하나 바꿔서 옵니다. 또 얼마 벌었어? 알면 깜짝 놀라. 그렇죠? 왜요? 5,000원 벌다 500만 원 벌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겠지. 더 갑니다. 왜요? 3년 받기로 했죠?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1억 6천. 30개월차 월급이 53억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5,000원 차에서 포기한다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아무나 성공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우리들의 마인드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1박 2일 동안 만나갖고 다른 팀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있어요. 제 친구가 300만 원씩 30년을 모았습니다. 숨만 쉬고 다 모았네요. 약 10억을 모아요. 이 돈 갖고 서울권에 그냥 집 하나를 간신히 삽니다. 지금 서울권 집값 매매 평균이 8억 6천 정도 되거든요. 30년 동안 300만 원을 모아야 집을 산다고요. 서울에서 30년 동안. 여러분 적금 300만 원씩 넣으시잖아요. 요즘에 이 얘기 들으면 막 죽일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힘든데 30개월 동안 이렇게 모으면 107억을 모읍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곱셈으로 사는 방법하고 덧셈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45도 기울어진 건데 인생이 그렇게 많이 바뀐대요. 이 자리는 곱셈으로 사는 방법의 하나를 제시하는 중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 방법이 곱셈으로 늘어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 느렸죠. 당연히 이 구간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 구간을 통과해야 하니까. 그래도 10원이라도 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게 뭐냐면 다른 사업은 5억 10억 투자해서 원금 회수하는데 2, 3년 걸립니다. 그때부터 흑자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된 돈이 없으니까 시작부터 흑자죠. 이게 좀 다를 뿐이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곱셈을 보고 시작했고 곱셈이 만들어지니까 행복하고 늘어날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시간의 자유랑 경제의 자유를 동시에 갖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컷으로 할 건데 처음에는요 대가 지불의 시기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에 약간 장사 같기도 해요. 영업 같기도 해요. 내가 N번 소비자 5명 만들면 그만큼 돈 버는 거고 개통 20개 하면 그만큼 돈 버는 겁니다. 그런데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제가 한 노력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순간이 오죠. 이 변곡점을 빨리 넘으셔야 됩니다. 이 변곡점이 어딜지는 사업을 하면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변곡점을 넘으신 분들은 점점점 생각이 없어져요. 왜냐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일을 이만큼 하는데 돈이 이만큼 버니까. 심지어 일을 거의 안 하는데 돈이 계속 나오니까. 늘어나니까. 세상이 아름답죠? 기부와 봉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걸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일하다 죽는 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자유는 시간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 이거 얻으려고 이 사업하는 겁니다. 전 그게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의 노동에서 해방되시고 끊임없이 돈을 버는 형태를 만드셔서 남은 인생을 정말 원하는 것만 하다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1박 2일 동안 많이 물어보시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지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공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